로버트 엘리시아는 런던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수도의 워싱턴 스트리트에 위치한 추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그녀에게 헌정된 갤러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메아 셰아림에 살았던 저명한 이스라엘 예술가로 2022년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JNS 미디어 허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우선 정말 놀라운 예술가였던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네, 맞아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훌륭한 사람이자 멋진 인격의 소유자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어머니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항상 행복하고 소박하고 키도 작으셨거든요. 화려한 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의 섬세함이 캔버스에 담겨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하려던 일이고 사람들도 실제로 봤어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거였어요. 유대인 세계를 생생한 색채와 낙관주의로 다루는 예술가를요. 정말 잘했어요. 결국 그녀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물론 그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어났고 그들은 7살 때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제 아버지는 더 일찍 떠나셨고요. 그리고 유럽, 프라하, 비엔나, 오스트리아 등으로 갔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들은 가까스로 영국 런던으로 탈출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녀는 13살 반의 나이에 어린 신동으로서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와 로열 아카데미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이는 오늘날까지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믿을 수 없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녀는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지식과 실제 능력을 타고났어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캔버스나 종이에 가장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부모님은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셨고 영국으로 이주하셔서 당신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부모님도 다시 오셨죠. 모두 돌아온 거네요. 모두가 다시 돌아왔죠. 우리는 60년대 후반에 알리야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헤르틀리아 피투아흐라는 곳에서 시작했죠. 그곳은 아름다운 해안 도시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자신의 비전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집을 지으셨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정말 멋진 집이었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제가 결혼했을 때 그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결정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그분들은 메아르 셰아림 외곽에 있는 메아르 셰아림에서 멋진 집을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국제적으로 상업에 종사하셨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예루살렘의 정통파 지역으로 오신다는 건 좀 힘든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해내셨어요. 제 생각에 아버지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던 것 같아요. 96세까지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은 과거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말년, 마지막 20년은 손주들과 토라 공부,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죠. 조금 시간을 되돌려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시다시피 좀 벗어나 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영국 런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술 분야에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영국에서 사업하셨습니다. 그분은 골동품 직물과 같은 것들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상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그런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기 때부터 예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할 좋은 기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저는 저 자신에게 디노 246 GT 페라리를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래된 차였어요. 저는 그 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죠. 저는 우리가 거기서 살 거야, 햄스테드에서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멋진 삶을 살 거예요. 마치 페라리처럼요. 그리고 이것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차 정말 웃기다. 차가 너무 낮고 에어컨도 없어. 그리고 정말 시끄러워. 그래서 그냥 차고에 두고 우리 검은색 판다 타자고 했어요. 정말 멋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 46GT 페라리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국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진지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업, 예술, 섬유 같은 분야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제 어머니가 사실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뛰어나셨어요. 실제로 전시회를 열었을 때는 작품들이 금방 팔려나갔죠. 작품들이 팔렸어요. 어머니는 판매에 능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정말 진지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조지 워싱턴에서도요. 그리고 우리는 주요 이스라엘 예술가들의 다른 작품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감과 아감 같은 예술가들이요. 로벤 루빈, 루빈 마니카츠, 마르크 샤갈 같은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어머니도요. 그리고 제 어머니의 예술도요. 그것이 제 버팀목입니다. 그것 덕분에 저는 가장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예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 면에서 정말로 굉장히 뛰어났으니까요. 어머니께서 하신 아주 큰 작품들도 있었고 더 작고 정교한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머니의 예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머니는 텔아비브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상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텔아비브 스톤 갤러리의 메이어 스테안입니다. 우리는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오늘 그는 많이 연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당신의 어머니가 훌륭한 예술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후기 인상주의 인상파 예술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해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작품들을 보면 그녀의 그림들은 환상적입니다. 저는 렘브란트 같은 사람의 연필 작품이나 종이 작품을 소장한 감정가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도요. 그들은 항상 저에게 그녀의 종이 작품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말 훌륭한 예술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봅니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의 대표작들은 결혼식 장면들이었고 그녀는 국제적인 아이콘이 되었으며 예루살렘의 풍경들도 국제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초상화들은 작은 초상화들입니다. 제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초상화를 $50,000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정말 작았지만 저는 그 작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작품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또한 그녀의 일부 작품이 $100,000를 넘게 팔린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 외에도 당신 어머니의 그림들은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호텔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미국 대사였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미국 대사관을 위해 그림 한 점을 대여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는 여러 기관들과 이스라엘 박물관, 그리고 다른 곳들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에 작품을 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부인, 타미 프리드먼 부인이 갤러리에 들어와서 그 정탐꾼들의 작품을 보고 와, 이거 정말 놀랍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정탐꾼 작품이요. 이 작품은 12지파가 성지를 여행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왔을 때를 묘사한 아주 큰 작품입니다. 광야로 돌아왔을 때를 묘사한 아주 큰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기 계곡 아래쪽을 보면 지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지파가 약속의 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거대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과일을 보세요. 모든 게 큽니다. 제 말은 모든 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서 성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리고 여호수아 벤-눈, 오직 그 두 사람만이 고개를 들고 성막 위로 내려오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유대 민족이 반드시 해낼 것이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오늘날 우리처럼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께서 전하신 낙관적인 메시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그림은 다시 대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이크 에커비 대사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그 그림은 다시 그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 매우 만족해합니다. 그 그림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즉, 그는 저기서 그 메시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을 때마다 VIP 같은 사람이 오면 그들은 그림을 등지고 앉아서 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취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비, 사실 그녀의 본명은 아후바 엘리샤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후비라고 서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비. 왜 그랬나요? 런던에서 친구들이 그녀를 그렇게 불렀어요. 알잖아요. 휴바나 후비, 그리고 그게 바로 후비였어요. 오늘날 후비는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건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갤러리는 매일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11시부터 5시까지나 조지 워싱턴 이 번지에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하는 일과 가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중요한 라삐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정통파 유대인으로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저는 다양한 단체의 친구들이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방식으로 언론 없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실제로 갤러리에 들어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는 아, 저기엔 안 들어가야겠다. 저 사람은 알잖아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중 한 명이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실제로 들어왔다면 30분 후에는 우리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당신이 이런 걸 다 알고 벽에 작은 피카소 그림이나 샤갈 같은 걸 가질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항상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로. 그리고 당신의 아주 영국적인 억양도 그렇고 그게 분명히 당신의 일부라는 걸 알아요. 당신은 예전에 최고의 운동선수였고 심지어 왕실과도 어떤 인연이 있다고 저에게 말해주셨죠.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물론이죠. 제 아버지는 런던에 계셨고 상업에 종사하셨는데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시는 걸 좋아하셨죠.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브릿밀라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 시절에는 라피 닥터 스노우맨이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 브릿을 집전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같은 라삐인 닥터 스노우맨이 찰스 3세 국왕 폐하의 브릿도 집전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왕실 가족이 브릿을 했기 때문이죠. 그 시절 모든 소년들을 위해서였죠. 제 말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실제로 그것을 매우 찬성했어요. 그리고 그게 몇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말 흥미롭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북쪽의 라피다비다 부아체라에게 말씀드리자 그는 와,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말해봐요. 그가 같은 칼을 썼나요? 그래서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로. 저는 정말로 찰스 3세 국왕 폐하께 편지를 보내고 싶고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어쩌면 그분이 이 JNS 인터뷰를 볼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요. 그리고 저희도 초대를 받게 되겠죠.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시간이 많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에 마이크 허커비를 보면 그가 하는 방식은 우리와 1시간 내내 앉아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이의 연결을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살아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걸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증가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느끼시나요? 유대인과 기독교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있고 갤러리 방문객도 늘고 있나요?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CNN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중동에 갈 일은 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반면에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름다운 한 커플이 갤러리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갤러리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걷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다가가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작품을 즐기고 계시네요. 라고 했어요. 그들이 정말 멋져요. 라고 답해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멈춰서 저만한 크기의 작은 작품을 바라봤어요.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아주 작았죠. 그리고 그는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그에게 말했죠. 이거 흥미롭네요.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물론이죠. 아, 그래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저에게 말하길 우크라이나 미지부시에 있는 바알 셈토브의 무덤을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바알 셈토브는 실제로 약 200년 전에 하시디즘 운동을 시작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죠. 아니요,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은 암스테르담에서 신부예요. 그리고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신도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는 그들에게 말하고 설교를 합니다. 바알 셈토브의 톨에 대해 이야기하죠. 전 뭐라고요? 라고 했죠.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저에겐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게 제가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유대인 세계뿐만 아니라 유대인 세계 밖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도 연결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전체 이야기가 온전하고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정말 훌륭한 예술이 하는 일이 바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당신 어머니의 예술입니다. 그게 바로 제 어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제 어머니는 움직임과 색감,
생생한 색채,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림을 볼 때마다 와, 전에 못 봤던 새로운 게 있네 라고 느꼈죠. 그리고 행복한 작품이죠. 어머니는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작품을 아마 6점 정도 만드셨는데 그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고 정말 슬픈 작품들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 작품들이 대중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작품들이 슬퍼서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 나치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기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그림을 꺼내서 매년 창가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 그림을 수십 번이나 봤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그게 예술계에서 말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그녀는 그걸 갖고 있어요. 이쯤에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저희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로버트 엘리샤 씨, 분명 많은 분들이 지금 갤러리를 방문하고 싶어 할 거예요. 로버트 엘리샤 씨, JNS 스튜디오에서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아트 갤러리 후비스는 예루살렘 조지 워싱턴 아이번지에 있습니다.